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노평의 추부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공수처법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정권을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집권 세력이 구상하는 공수처법 4가지 문제점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 중국 제도를 베껴가지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까지 모두 이 공수처법,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걸 줄여서 이제 공수처라 그러는데 이 공수처법 처리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원래 이제 선거법 개정과 함께 11월 26일 이후에 처리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를 했는데 이것도 무시를 하고 이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나서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집권 세력은 왜 저렇게 공수처법에 목을 매다는 것일까요?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나서가지고 법이 정한 의장의 권한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법 같은 사법개혁 법안을 꼭 상정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박한 것일까요? 우선 검찰개혁하고 공수처법의 상관관계부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나오게 된 근본 배경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원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나선 이유는 검찰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편, 그리고 심지어 검찰을 위해 검찰이 존재한다는 원성들이 자자하면서부터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이걸 권한을 좀 분산하고 중립성을 강화해가지고 이 검찰 조직을 국민을 위한 검찰로 정상화하자는 게 개혁의 취지였습니다. 사실 검찰이 그동안 정치 권력의 편에 서가지고 권력이 원하는 대로 수사를 해왔다는 것,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진짜 수사해야 될 부패 권력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오히려 힘이 없는 서민들만 수사한다는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의 한계와 함께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한 검찰의 부패에 대해서 이거 제어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라는 것이 거론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 거론되게 된 배경은 참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참으로 공정하게 검찰을 포함해가지고 고위공직자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자고 한 것이 바로 공수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의 출발은 권력의 분산이라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공수처법은 원래의 의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권 세력의 공수처법안,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그 공수처법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장서고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는 현행 공수처법안은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 저렇게 반발하는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검찰개혁의 최대 관건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보장입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국민만 바라보고 수사하도록 하면 검찰개혁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검찰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검찰을 대하는 집권 세력의 시선은 과연 어떠합니까? 이미 우리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에 대해 대통령부터 집권 세력 모두가 얼마나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또 압박했는지 두 눈으로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더불어서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를 보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의 윤석열 검찰같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집권 세력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오직 권력을 위해서 검찰이 존재해야 한다고 성토를 합니다. 그것이 뜻대로 안 되니까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의 권력을 향한 수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과연 검찰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지금의 집권 세력이 만들고자 하는 공수처는 출발 의도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의 검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상 검찰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것 말고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권 세력이 구상하는 공수처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나눠서 조목조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설치 동기 자체가 불순합니다. 집권 세력이 왜 이렇게 공수처법에 목을 매답니까? 그것도 원래 선거법 처리와 함께 11월 27일 이후에 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약속마저 깨면서 왜 이렇게 공수처법 처리에 안달을 냅니까? 그 이유는 과연 뭡니까? 웬만큼 눈치 빠른 국민들이라면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공수처를 빨리 발족시켜가지고 윤석열 검찰의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고 서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까지 수사에 들어오는 거, 이거 막아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공수처법 논란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동기에 관련된 겁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법의 내용 자체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중립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밀어붙이는 공수처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장을 마음대로 임명해가지고 조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공수처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전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천위원회인데요. 여기서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이 집권 세력 측에서 기본적으로 5명을 채우고 야당목 2명도 한국당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 1명 그리고 친여야당 1명씩으로 배분하게 되면 사실상 7명 중에서 6명을 집권 세력이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권 세력이 공수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을 2명으로 한다는 것도 함정입니다. 당연히 민변 출신 같은 강력한 친여 세력 한 사람을 세우고요. 또 중립 성향의 곁다리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누구를 처장으로 임명하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임기도 문제입니다. 공수처 소속 검사 임기는 3년인데요. 3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권에서 임명을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이후까지 자리 잡으면서 이 다음 정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사임 이후까지 대비한 공수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준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은 기소권만 주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이 둘을 다 준다는 것 또한 모순이고요. 공수처를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지 저희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죽했으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조차 지난 15일 법무부 국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러면서 특수부 폐지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지적했겠습니까? 세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영역 또한 문제입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이미 편향 그 자체라는 거 이미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을 만들게 된 동기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자 하는 거거든요. 이 권력을 제어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무소불위 권력은 누가 제한해야 됩니까?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 다른 무소불위 권력인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순 아닙니까? 심지어 완전히 권력 편향적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까지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같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고 했을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응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조국 수사를 검찰이 강력한 의지로 진행하려고 할 때 공수처가, 그것도 민변이 장악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들을 더 이상 진전시키도 못하도록 막는 장치로 공수처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를 향한 수사 불가능하죠. 하려고 그러면 공수처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대통령 가족의 문제 수사 불가능하죠. 공수처에서 가져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특수부 축소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 그러면서 이대로면 공수처가 슈퍼 사정기관이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수처법이 사실상 판검사에 대한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에는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이런 내용 등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사실상 판검사에 대한 사찰기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법이 통과돼 가지고 현실화된다 그러면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사나 재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각종 이유를 들어가지고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과 검찰이 공수처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외국에도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들이 있을까요? 지난 10일 날 윤영걸 이 전주지검장 사법연수원 21기인데요. 윤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검찰개혁2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윤 검사장은 이 글에서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 검사장은 이어서 사법제도 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 논리에 치우쳐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선진제도를 살피지 않은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윤 검사장은 특히 공수처가 이미 도입된 나라는 대부분 검찰 제도가 미약한 영연방 국가로 사법제도 자체가 달라서 따라갈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회에 제출된 공수처 법률안에는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이 공수처 도입으로 긍정적 성과를 낸 사례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탐호조사국은 정부 비판, 인사 탄압 등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발생한 바 있고, 홍콩 염정공서는 감시, 미행 등 사찰 수준의 불법적 수사 방법으로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 검사장은 또한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에서 추진하는 공수처가 닮았다 그러면서 국가감찰위원회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에 그리고 또 장기 집권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평가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 집권 세력이 추진하는 공수처는 중국 제도를 베껴서 검찰을 장악하려 하고 정적을 해치려고 한다는 이렇게 작심 비판을 한 겁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2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수처는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에만 정적 제고용으로 공수처는 세계에서 중국과 북한에만 정적 제고용으로 있는 제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이어서 문 대통령이 자신의 퇴임물을 대비하고 정적 제고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공수처를 만들어서 안전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또한 베네수엘라 사법제도도 이것과 비슷하게 운영하면서 차베스, 마두로 정권으로 20년을 이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민주당이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말하는 좌파 정권 20년의 완성은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헌과 공수처 도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제대로 안다 그러면 이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꼬집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 말은 19세기 말 영국의 정치인이자 역사가인 액턴 경이 한 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정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검찰 권력에 의해서 집권 세력 편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공수처법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집권 이후에 좌파 권력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집권 좌파 세력의 태양광 먹여 살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조소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좀비 좌파가 생겼고 생계형 좌파들 때문에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국익은 안전에도 없고 자기들 먹고 사는 것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경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패 좌파들에 대한 수사만 하려고 해도 지금의 검찰 인력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밑도 끝도 없이 광범위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도덕성을 생명으로 내세웠던 좌파 권력에 의해서 나라가 그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은 이런 좌파 부패 권력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좌파 좀비의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0년 집권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부패 좌파는 철저히 보호하면서 우파 세력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탄압하고 속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공수처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공수처법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그리고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미 그 속셈이 다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집권 세력은 이미 언론과 방송도 장악한 그런 괴벨스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검찰 및 수사 권력까지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수처법에 숨겨진
집권 세력의 의도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에 집착하는 이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공수처법의 본질을 안다 그러면 감히 공수처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간단합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